약을 줄였는데 건강이 더 좋아졌다고요? 이 말 믿기 어려우시죠?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60대 이상 어르신들이 실제로 약 줄이기를 통해 어떻게 활력을 되찾고 건강을 되찾았는지 놀라운 이야기들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시작부터 말씀드립니다. 이 영상은 단순히 약을 끊자는 영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꼭 필요한 약만 먹자는 건강한 선택을 제안드리는 영상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약 안 먹으면 더 아파질까봐 무서워서 계속 병원 가고 계속 약이 늘어요. 하지만 진실은 조금 다릅니다. 60대 이상 노인의 평균 약 복용 개수는 무려 6개 이상, 많게는 10개, 12개를 넘기도 합니다. 이 중에는 꼭 필요한 약도 있지만 이미 효과가 끝났거나 부작용만 일으키는 약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에 사시는 73세 김모 어르신은 5년 동안 혈압약, 위장약, 수면제, 관절약까지 총 9종의 약을 드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어지럽고 기억력이 떨어지고 걸음도 휘청거리게 되셨습니다. 병원에서는 처음엔 나이 때문이라 했지만 상담을 받고 약을 하나씩 줄이자 3개월 만에 어지럼증이 사라지고 잠도 스스로 잘 주무시게 됐습니다. 놀랍지 않으신가요? 이런 변화는 김 어르신만의 일이 아닙니다. 이 영상에서는 실제 사례 3건과 전문가가 추천하는 약 줄이기 실천 방법, 그리고 정부 지원 서비스까지 모두 소개해드립니다. 중간에 영상을 끄시면 정말 중요한 핵심 정보를 놓치실 수 있습니다. 끝까지 보셔야 내가 약을 줄여도 괜찮은지, 무엇부터 줄여야 할지 정확하게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시작합니다. 약을 줄이면 오히려 건강해진다. 그 놀라운 이야기 지금부터 들려드릴게요. 약을 왜 줄여야 할까? 약은 많이 먹을수록 건강에 좋다. 아프면 무조건 약을 챙겨야 한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왔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현대의학의 새로운 흐름은 약을 줄이자입니다. 약을 줄이는 것이 오히려 건강을 지키는 방법이 된 시대죠.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김 교수는 말합니다. 약이 많을수록 부작용이 많고 오히려 노인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 그 이유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약이 많아질수록 생기는 문제들, 첫째, 약끼리의 충돌입니다. 어라는 약은 혈압을 낮추고 B라는 약은 위장을 보호하지만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복용하면 심한 어지럼증이나 졸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신체 기능이 저하되어 이러한 약의 충돌에 더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둘째, 신장과 간의 부담입니다. 모든 약은 간에서 해독되고 신장에서 배출됩니다. 약을 많이 먹는다는 것은 간과 신장을 계속 혹사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약을 줄이면 이 장기들의 기능이 눈에 띄게 좋아질 수 있습니다. 셋째, 불필요한 약을 계속 먹는 경우입니다. 처방된 지 3년이 지난 약을 아직도 드시고 계신가요? 이미 병이 나았거나 더 이상 복용하지 않아도 되는 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습관처럼 또는 끊으면 큰일 날까봐 계속 드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약이 늘어나는 진짜 이유, 그럼 왜 약이 자꾸 늘어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부작용을 치료하기 위해 또 다른 약이 처방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혈압약을 먹었더니 위장이 불편해졌습니다. 그래서 위장약을 추가합니다. 위장약을 먹다 보니 변비가 생깁니다. 그럼 변비약을 추가합니다. 결국 원래는 약 한두 개로 시작한 것이 6, 7개로 불어나게 됩니다. 이런 악순환을 처방의 연쇄작용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악순환은 몸이 아니라 약에 지배당하는 삶으로 바뀌게 만듭니다. 나이 들수록 약에 더 민감한 이유, 60대 이상이 되면 우리 몸의 대사 기능이 20, 30대에 비해 크게 떨어집니다. 같은 약이라도 더 강하게 작용하고 더 오래 남게 되며 부작용 확률도 더 커집니다. 예를 들어 수면제를 한 알 먹었을 뿐인데 아침까지 몽롱하고 걷다가 넘어진 적 없으신가요? 이런 사고들은 과도한 약 복용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어르신들의 경우 인지력 저하, 낙상, 어지럼증, 근력 약화 같은 문제도 약물 과다 복용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약을 무조건 줄여야 할까요? 절대 아닙니다. 중요한 약은 반드시 복용하셔야 합니다. 고혈압약, 당뇨약, 심장약 등 주치의가 계속 관찰하고 조절해주는 약은 꼭 드셔야 합니다. 하지만 이미 병이 나았거나 효과가 의심되거나 부작용이 계속되는 약이라면 의사와 상의 후 줄여나가는 것이 건강에 더 이롭습니다. 영상 끄기 직전이신가요? 지금부터 나올 이야기들은
실제로 약을 줄이고 건강을 되찾은 세 분의 실제 사례입니다. 이 사례들을 보시면 내가 지금 먹는 약이 과연 적절한지, 어떻게 줄여나갈 수 있을지 직접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이어서 확인해 보세요. 실제 어르신 3인의 약 줄이기 사례. 말로만 약 줄이기가 아니라 정말로 줄이고 건강이 좋아진 분들이 계십니다. 지금부터는 실제 어르신 3분의 사례를 통해 약 줄이기가 어떻게 삶을 바꿨는지 보여드릴게요. 이걸 보면 나도 약 줄일 수 있겠다는 희망이 생길 겁니다. 약을 12개에서 5개로 줄인 72세 이순자 어르신. 서울 구로구에 사시는 이순자 어르신은 혈압약, 고지혈증약, 수면제, 소화제, 관절약 등 총 12가지 약을 매일 복용하고 계셨습니다. 하루에 아침, 점심, 저녁 자기 전까지 약을 4번 나눠 먹는 생활이었죠. 문제는 기억력 저하와 낙상 사고였습니다. 계단에서 중심을 잃고 넘어져 골절까지 생긴 일이 있었죠. 가정의학과 주치의가 복약 상태를 점검한 결과 중복된 약이 3종류나 있었고 불필요한 위장약, 오래된 관절약이 확인됐습니다. 약사와 협업하여 약을 절반 이상 줄였습니다. 그 후로 낙상 사고는 재발하지 않았고 피곤함과 졸림 증상도 사라졌습니다. 어르신 말씀입니다. 약을 줄이니까 오히려 더 맑아졌어요. 정신도 또렷하고 몸도 가벼워졌어요. 당뇨약을 조절하고 체중을 감량한 69세 김재호 어르신. 김재호 어르신은 당뇨 진단을 받고 7년째 약을 복용 중이셨습니다. 하지만 혈당 수치는 좀처럼 안정되지 않았고 체중도 점점 늘고 있었습니다. 내과 전문의는 약을 조절하는 대신 식단과 운동을 병행한 약 줄이기 플랜을 제안했습니다. 하루 15분씩 걷기, 하얀 밥을 잡곡밥으로 바꾸기, 단 음료 줄이기. 이 간단한 실천만으로 3개월 후 혈당 수치가 정상 범위로 들어왔고 복용약을 3가지에서 1가지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김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약에 의존하지 않고 내가 내 몸을 관리한다는 느낌이 좋아요. 우울증 약 없이도 활력을 되찾은 75세 박명자 어르신. 박명자 어르신은 남편을 잃은 후 우울증 약을 5년간 복용해 오셨습니다. 하루에 항우울제, 수면제, 안정제를 모두 드셨고 나날이 기운이 없어졌습니다. 치매 초기인지 걱정되실 정도였죠. 그러다 어느 날 복약관리 전문센터를 통해 약물 재평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전문의가 제안한 건 약을 줄이되 감정지지와 취미활동을 늘리는 것. 동네 복지관에서 실버 요가와 미술 수업에 참여하면서 약을 점차 줄여나갔고 현재는 수면제 하나만 가끔 복용하실 정도로 바뀌셨습니다. 박 어르신 말씀입니다. 약보다 사람 만나는 게 보약이더라고요. 웃고 나니 기운도 돌아오고 잠도 잘 와요. 이 3가지 사례가 말해주는 것. 약을 줄이면 건강이 악화될 것 같지만 오히려 몸이 회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요한 건 주치의와 상의하며 안전하게 줄이는 것. 약만 줄이는 것이 아니라 생활 습관을 함께 바꿔야 한다는 것. 혹시 지금도 약 봉투를 펼칠 때마다 이걸 언제까지 먹어야 하나라는 생각 드시나요? 방금 보신 3분도 처음엔 그런 고민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용기 내어 줄이기를 시작했고 지금은 훨씬 건강하고 생기 있게 살아가고 계십니다. 잠깐만요. 아직 영상을 끄지 마세요. 지금부터는 약을 줄일 수 있는 안전한 기준과 체크리스트를 의사들이 실제 사용하는 방식으로 알려드립니다. 내가 지금 줄여도 되는 약은 뭘까? 절대 줄이면 안 되는 약은 뭘까? 이 내용을 모르고 줄이면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계속 시청해주세요. 중요한 내용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약 줄이기 체크리스트. 내가 줄여도 되는 약은? 이 약은 계속 먹어야 할까 아니면 줄여도 괜찮을까? 많은 어르신들이 이 질문 앞에서 망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문의들이 실제로 사용하는 약물 감축 체크리스트를 알려드립니다. 내가 지금 먹고 있는 약들 중 어떤 약은 줄일 수 있고 어떤 약은 절대 줄이면 안 되는지 명확하게 구분해 드릴게요. 먼저 지금 효과가 있는지부터 따져보세요. 약을 줄일 수 있는지 판단하는 첫 기준은 내가 이 약을 먹고 효과를 보고 있는가? 입니다. 예를 들어 진통제를 먹는데도 여전히 아프다. 수면제를 먹는데도 여전히 불면이다. 그렇다면 이건 약이 내 몸에 효과가 없는 상태일 수 있습니다. 효과 없는 약은 부작용만 남기고 있는 겁니다. 이럴 땐 담당 의사에게 약의 효과를 솔직하게 말하고 대체 약 또는 중단을 상담해야 합니다. 중복된 약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가장 흔한 낭비는
같은 계열의 약을 2개 이상 동시에 복용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위장약을 병원 2군데에서 동시에 처방받아 비슷한 성분의 약을 이중으로 복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고혈압약을 다른 이름으로 받았지만 성분은 동일한 경우도 많죠. 이런 중복은 효과는 더해지지 않고 부작용만 증가시킵니다. 약 봉투나 처방전을 모아서 주치의에게 보여주는 것이 중복 확인에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예방 목적만으로 오래 먹고 있는 약은 꼭 점검하세요. 예방 차원에서 시작한 약들 중 기간이 지나도 계속 복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항생제를 감기 이후 계속 복용하거나 소화제를 위장에 좋다고 장기 복용하는 경우입니다. 예방약은 일정 시점 이후 재평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60대 이상이라면 장기 복용이 신장관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약을 먹을 때 이상 증상이 느껴졌다면 바로 표시하세요. 약을 복용한 이후 어지러움, 구토, 소변 변화, 무기력감, 식욕 저하 이런 증상이 생겼다면 그 약은 몸에 맞지 않거나 과용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냥 원래 그런가 보다 넘기면 안 됩니다. 작은 이상 반응도 기록해두고 의사와 공유하세요. 또 줄이면 안 되는 약도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주의해야 할 건 모든 약을 줄일 수 있는 건 아니라는 점입니다. 절대 줄이면 안 되는 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원고제 혈전 예방 끊으면 뇌졸중 위험, 항간질제 발작 재발 가능, 일부 항우울제 정신과 약물 급작스런 중단 시 반동 효과, 호르몬 제제 균형 붕괴 가능. 이런 약은 반드시 의사의 계획 아래 천천히 감량해야 합니다. 스스로 끊는 건 절대 금물입니다. 그럼 언제 누구와 줄여야 할까요? 정답은 약물 감축 경험이 있는 전문의 또는 약사와 함께입니다. 보건소나 병원에 복약 상담 약물 평가 서비스가 있으니 미리 신청해보세요. 또한 가족이나 보호자에게 내가 어떤 약을 먹고 있고 언제 복용하는지 한 번쯤 공유해두는 것도 안전한 관리법입니다.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 혹시 오늘 드린 기준으로 줄일 수 있는 약이 떠오르셨나요? 괜찮습니다. 영상은 계속 이어지고 이제는 어떻게 줄여나가면 안전한지 약을 줄이기 위한 실전 전략을 알려드립니다. 다음 파트에서 구체적인 감량 플랜 그리고 약을 줄일 때 생기는 대표적인 오해까지 정리해드릴게요. 계속 시청해주세요. 가장 중요한 정보는 바로 다음입니다. 약 줄이기 실전 가이드 앤드 주의사항. 자, 이제 약을 줄일 수 있다는 걸 알았다면 실제로 어떻게 줄여나가야 할지 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제일 중요한 실전 파트입니다. 중간에 끄면 정말 후회하실 수 있어요. 꼭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혼자 줄이지 마세요. 반드시 전문가와 함께 시작. 가장 중요한 원칙은 절대 혼자 판단해서 약을 끊지 말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르신들 중에는 몸이 좀 좋아진 것 같다고 스스로 혈압약이나 당뇨약을 끊는 분들 많습니다. 그런데 그게 바로 재입원과 건강 악화의 주원인입니다. 줄일 수 있는 약이라도 감량 속도와 순서는 전문가가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가까운 내과, 가정의학과 또는 보건소에서도 약물 리뷰 서비스 복약 상담이라는 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어요. 순서를 정해야 실패하지 않습니다. 약을 줄일 땐 한 번에 여러 개를 줄이지 마시고 반드시 하나씩 줄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소화제, 수면제, 혈압약 이 세 가지를 동시에 복용 중이라면 우선 가장 위험이 낮은 약부터 줄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수면제, 소화제, 혈압약 순서입니다. 왜냐하면 수면제는 심리적 의존성이 높지만 생명과 직결되진 않기 때문입니다. 반면 혈압약은 갑자기 중단 시 뇌출혈 등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순서를 정하지 않으면 몸이 적응하지 못하고 금단 증상이나 반동 현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기록하고 점검하세요. 약을 줄일 땐 꼭 매일 기록을 남기셔야 합니다. 언제 약을 줄였는지, 이후 어떤 증상이 있었는지, 수면, 식사, 배변 상태는 어땠는지 이런 일지를 1~2주만 정리해도 다시 병원 갔을 때 의사가 훨씬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복약 기록 앱도 잘 되어 있어요. 스마트폰을 사용하시는 분은 건강인 굿닥, 복약도우미 같은 앱도 활용해보세요. 기록이 없으면 약을 줄이다 몸에 이상이 생겨도 무엇이 원인인지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몸의 작은 반응도 무시하지 마세요. 약을 줄이기 시작하면 몸에서 여러 변화가 나타납니다. 이때 작은 증상도 신호일 수 있으니 절대 무시하지 마세요. 예를 들어 미세한 두통, 잠이 들기 어려움, 소화불량, 감정 기복, 이런 것들이 약을 줄였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몸이 더 필요로 하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반드시 담당 의사나 약사에게 공유해야 약을 유지할지 더 줄일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한 오해, 약을 줄이면 건강이 악화된다.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오히려 약을 줄여야 건강이 좋아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분들, 약을 5가지 이상 복용 중이신 분, 예전보다 몸이 더 피곤해진 분, 어지럼증이나 무기력함을 자주 느끼시는 분, 이런 분들은 불필요한 약물이 체내 기능을 방해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약이 많다고 건강해지는 게 아닙니다. 내 몸에 맞는 최소한의 약만 복용할 때 우리 몸은 스스로 회복할 여력을 갖게 됩니다. 약을 줄이는데 걸리는 시간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중요한 건 조급해하지 않는 것입니다. 보통 하나의 약을 감량하거나 중단하기까지 2주에서 2개월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특히 정신과 약물이나 수면제의 경우 천천히 줄이지 않으면 반동 증상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전문의는 보통 용량을 25%씩 줄이거나 격일로 복용하도록 하면서 조심스럽게 감량합니다. 하루 이틀에 줄이려 하지 마세요. 그건 실패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여기까지 오신 분들 정말 잘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약을 줄인 뒤 생길 수 있는 부작용 관리와 가장 많이 묻는 질문들에 대한 요약 정리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아직 끝이 아닙니다. 영상 끝부분이 이 전체 내용을 정리해주는 핵심이니 꼭 놓치지 말고 따라와 주세요. 약 줄이기 이후 몸의 변화. 이제 약을 줄이는 실전 방법까지 배우셨다면 마지막으로 몸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리고 오늘의 핵심 포인트를 간단히 정리해 드릴게요. 약 줄인 후 가장 먼저 느끼는 변화. 약을 줄이고 나면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머리가 맑아졌다. 아침에 몸이 가볍다. 예전보다 덜 졸립다. 화장실을 자주 안 간다. 감정 기복이 줄었다. 이건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닙니다. 우리 몸의 자율 조절 기능이 회복되면서 생기는 실제 반응입니다. 약을 줄인다고 무조건 좋지는 않습니다. 단 모든 분이 무조건 약을 줄여야 하는 건 아닙니다. 장기적으로 꼭 필요한 약, 당장 끊으면 위험한 약, 약의 효과가 분명한 경우, 이런 약들은 오히려 유지하거나 전문가의 판단에 따라 조절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강조한 거죠. 혼자 판단하지 말고 전문가와 함께 시작하자고요. 오늘의 핵심 요약. 정리해보면 오늘 영상에서 배운 가장 중요한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약은 줄일 수 있다. 오히려 줄이면 건강해지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혼자 판단하면 위험하다. 전문가 상담은 필수. 줄일 때는 순서와 기록, 속도 조절이 중요하다. 몸의 작은 신호도 무시하지 말고 꼼꼼히 관찰하자. 약을 줄이면 오히려 머리가 맑고 기운이 생기고 삶의 질이 올라간다. 여러분, 약은 우리가 건강해지기 위해 먹는 것이지 약에 의존하기 위해 먹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가족이나 지인 중 약 많이 드시는 분이 있다면 꼭 이 영상 공유해주세요. 앞으로도 우리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키는 실전 정보, 꼭 필요한 꿀팁들만 엄선해서 전해드릴게요. 함께 건강하게 나이 들 수 있도록 다음 영상에서도 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